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고달입니다. 오늘 8월 23일 월요일 시장이 지금 오후 1시 38분이고요. 시장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해서 시장이 굉장히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뭐 삼성전자 반도체 디램 경기의 하강 뭐 그런 이슈로 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2주 동안 8월 들어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오늘 반등이 전부 다 나오고 있네요.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비차익 순매수가 프로그램이죠. 2,800억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모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선물까지도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3일과 8월 4일 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5일부터 8월 5일부터 해서 DB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긴가민가한 그런 상태의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그 투고달 구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화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지금 대목에서는 지금 프로그램 기계라고 하죠. 기계 매매로 인한 외국인들의 수급 게임이다 라고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수급 게임. 외국인 같은 경우는 펀드의 규모가 과거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비대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펀드 매니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유로존,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해서 큰 섹터로 나눠서 지역별로 펀드의 분배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입력된 로직에 따라서 뭐 미국이 고평가됐으면 여기 거를 매도 쳐서 뭐 중국으로 저평가된 쪽으로 옮기든가 중국이 어떤 불확실성 이슈가 있으면 여기서 일부 자금을 빼서 유로존이나 미국으로 옮기든가 그런 작업을 프로그램이 한다. 자, 그러면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존이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큰 자금, 블랙록 펀드라고 했죠. 이게 9,500조 정도가 됩니다. 총 운용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그 시가총액이 양시장 합해서 2,400조인데 뭐 어마어마한 거죠. 펀드가. 이게 전부 다 ETF죠, 거의.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내가 몇 포인트 되면 사겠다 지수가 또 몇 포인트 되면은 뭐 팔겠다 뭐 지수의 게임을 해서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죠. 기업의 본질 가치, 즉 실적입니다. 여기에 맞게 주가가 이 실적보다 더 먼저 갔으면 당연히 조정이고요. 실적보다 주가가 좀 덜 가면은 매수를 해서 이만큼 채워지는 게 주가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염두를 하시고 저희 투고달에서 소개해드린 종목군들 실적 대비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잠시 머물러 있다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말부터 해서 이제 예고를 드린 대로 8월 이제 실적 주간을 기해서 8월 15일 정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9월 9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추석 연휴가 있는 그 앞전 일주일 정도 마디를 끊어서 여기서 변화되는 그런 부분만 체크를 좀 하시고 수급의 변화 그런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그 셀링 클라이막스라고 그랬죠. 지난주가. 그래서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더 빠지면 매수하신다 그런 부분으로 편안하게 접근을 하시고요. 저희 투고달의 그 종목 몇 개 이제 그 점검을 좀 해드린 대로 시장의 흐름에 맞게 떨어지면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일단 그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의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 저희 투고달 전반적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8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약 7.5%가 하락을 했고요. 지난 그 6월 25일날 코스피 사상 최고점 3316포인트 대비해서는 약 8.05%가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그 지수가 7.5%, 8%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에 맞는 그 대형주들
삼성전자죠. 이런 것들 당연히 뭐 하락을 하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9%가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은 이제 중소형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 지수 하락 대비 곱하기 2.5배 정도를 하시면 하락률이 대부분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9%, 고점 대비 9%가 빠졌으면 지수가 2.5면은 몇 포인트입니까?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그쵸? 고점 대비 약 25% 정도 하락을 하면은 그냥 평균에 가깝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 종목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30% 정도 전후에서 빠지면은 이게 이제 과매도에 진입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현금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현금이 말라 있어요. 항상 이제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할 때나 이제 제도권에서 저희 그 신입사원 OJT 교육을 할 때 운용자산의 최소한 20%는 아무리 좋은 장이라도 현금 비중은 항상 유지하고 가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현금 비중 20%가 굉장히 큰 효과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사서 내가 이 가격이 뭐 20,000원을 목표로 해서 간다라고 하면 100% 수익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난데없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매매, 저희가 뭐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마이너스 30%가 났다 라고 했을 때 7,000원이 되죠. 그럼 이 마이너스 30%가 다시 10,000원이 가려면은 얼마입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7,000원에서 다시 10,000원이 가려면 42% 정도가 상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20,000원까지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200%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락을, 본질 가치가 어차피 20,000원이라는 이 목표가 수정이 되지 않는 한 이 하락은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떤 스트레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투자에 실패를 한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적응이 안 되실 텐데,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원리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하락은 인위적인 요소의 그 하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지난 2008년도의 금융위기처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50%가 기본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90%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20,000원의 가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여기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자본시장의 특징이다. 다만 지난해 시젠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이제 테마성으로,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해서 뭐 단기에 한 10배씩 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된다. 이거는 회복 불가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과거에 2018년도에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10배, 10배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상장 폐지 절차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순히 일가성 테마, 그런 부분으로 되는 종목들을 쫓아서 매매한다면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털어서라도 현금 20%를 대응을 해놓고 준비 자세를 갖고 계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9월 9일, 9월 20일 전후에서 일주일, 그리고 10월 추석 연휴 일주일, 요 시기에 여러분들이 80%의 현금을 담고 있어서 이게 평가손이 난다고 하더라도 현금 20%가 이것을 빠르게 케어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니까, 늘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 내가 눈에 밟힌다고 하더라도 이 현금 20% 전후는 항상 유지를 하셔야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큰 장, 이거는 비일비재하게 나온다. 이럴 때 여러분들 포트 전체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린이 분들, 그리고 이제 오랜 동안 투자를 하셨어도 이런 테마주 위주로만 계속 하셨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대패질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계좌 순자산은 계속 마이너스, 저 10층 높이에 있다가 1층까지 왔는데, 이게 또 지하실이 있는 걸 모르고, 그쵸? 지하실이 1, 2, 3층까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돼? 더 밑에 있는 지하실을 더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 불가능이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현금을 준비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를 놓고 오늘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들어서 96,800원 1월 달에 찍고 지금 현재 25% 마이너스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지수는 아까 봤듯이 마이너스 8%죠. 지수는 마이너스 8%인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25%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가 72,500원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이 과거에 어떠한 그 흐름을 타고 갔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이 상승을 했을 때 11개월 동안 약 128%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자, 그 앞전에 보면 19년도 무역전쟁 이슈가 가장 극하게 나와서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 25개월 동안 16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전에 보게 되면은 이 상승이 있죠. 지난 2016년도에 사드나 뭐 기타 이제 경기 둔화, 세계 경기 둔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할 때 23개월 동안 164%가 급등을 해요. 삼성전자가요. 1차 슈퍼사이클을 하죠. 서버 증설을 통해서 서버 DRAM이 풍기 현상이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급격히 좋아지면서 이런 상승이 나와요. 자, 이 상승을 보게 되면은 지난 그 16년도부터 해서 23개월 동안 160% 상승한 거와 자, 그리고 19년도에 바닥을 찍고 25개월 동안 160% 상승한 거 거의 동일하죠. 상승률 자체가. 자, 그러면은 자, 16년도에 이렇게 상승을 160% 해놓고 그 뒤에 무역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졌죠. 그 뒤에 15개월 동안 몇 퍼센트? 35% 빠졌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재 8개월 동안 25% 빠졌어요. 이 앞전에 보면 35% 빠진 게 굉장히 많이 빠진 건데 그럼 앞으로 10%죠. 자, 앞으로 10%면 72,000원 기준에서 10%면은 어떻게 돼요? 96,800원에서 10%면은 추가로 더 열어놓는다고 마음 놓고 그냥 열어놓는다고 쳤을 때 약 63,000원 정도가 되겠죠. 65,000원에서 63,000원. 이 하락률을 동일하게 요번에 적용을 시킨다면은. 자, 그러면은 얘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8만원 아래쪽 75,000원이라고 했죠. 제가 이 올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도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지금 저희 대한민국 투자 인구의 500만 명, 그러니까 저희 나라 전 인구의 10%가 삼성전자 주주라고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매의 어떤 추천, 관심 종목 그런 편입은 안 하지만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준점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시장의 바운더리를 보고 여기보다 더 업사이드가 날 수 있는 종목군들,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봐야 돼요. 자, 5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75,000원이라고 했어요. 아래로는. 그 위로는 83,000원이 엄청난 벽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사항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할인 요인이 나왔죠. 그럼 75,000원부터 아까 여기서 이 하락률을 그대로 적용시키면은 63,000원 정도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보유하신 분들이 여기서부터 더 사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더 낮추는 작업이 되면은 오히려 엑시트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더 빨리 나온다.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앞전에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상승 이렇게 한 거는 최근에 2017년도 16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그 앞전에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상승은 어떻게? 자, 미국이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어요. 8월 달에. 그래서 휘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승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10달 동안 110% 상승을 합니다. 자, 110% 상승을 하고 23% 조정을 줘요. 자, 여기도 23%짜리 조정이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중국이 긴축, 최근에 이제 중국 긴축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죠. 자, 그럴 때 27%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드로 인해서 엄청 냉각이 됐을 때 30% 빠졌어요. 자, 그럼 평균적으로 예를 보면 최근 2010년대의 하락률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런 특수한 경우 이때 33%인데 이 앞전에는 어떻게 35% 이렇게 빠진 거는 앞에서 오른 게 100%, 160%예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럼 여기는 지금 25% 전후로 해서 대부분 하락이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사드 긴축으로 인해서 더 하락 요인이 더 발생을 했을 때 한 30% 정도까지
그럼 지금 현재 25% 빠졌으니까 30%에서 35%까지 빠진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7만원에서 6만 5천원 정도가 되겠죠. 단순히만 봐도. 그리고 이익을 대비해서 이렇게 보더라도 일전에 그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PBR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가격이면은 8만원 아래쪽 가격이면은 뭐 앞으로 삼성전자를 뭐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보면은 폴더블 폰 요번에 뉴스 나오죠.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예약 판매를 하는데 80만 대가 예약 주문이 나왔대요. 과거에 그 어떤 폰보다도 월등히 많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칩, 반도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서버향, 그리고 PC향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얘들은 어차피 서버향 증설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등등 해서 글로벌 유수의 인터넷 기업들은 이 서버 증설을 계속해서 해줘야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OTT 요새 뜨고 있잖아요. OTT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서버 증설을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버벅되면 어떻게 돼? 아웃이죠. 아웃 다. 그러면 이 서버향으로 들어가는 D램은 어차피 지금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계속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PC 마찬가지입니다.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기죠. 내년부터가. 자, 2022년도는 이렇게 전환되는 시기고 2023년도 되면은 크로스오버가 나옵니다. 즉 DDR5 수요가 판매량이 DDR4를 넘어가는 게 2023년 크로스오버. 그럼 내년부터 2022년도부터는 슬슬 이거를 잠식해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C향 재고 조정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자, 폴더블 폰 지금 애플에서 내년에 본격 출시를 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들어가죠. 스마트폰 쪽에도. D램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고요. 자, 지금 파운드리죠. 이재용 회장이 이제 가석방돼서 나오는데 특별히 아직은 발표가 없어요. 자, 파운드리 쪽에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파운드리는 장기적인 성장의 축을 마련하는 삼성전자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요. 그럼 지금의 이 하락 조정은 25% 이미 빠진 마당에 무슨 걱정을 하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이 시기에도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왔다. 최근에 20년짜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10년짜리를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이 시기에는 18년도, 17년도 후반부터 18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신라젠을 비롯한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가 엄청나게 10배짜리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주들 엄청 급등을 했죠. 자, 그럼 하락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나 현상을 보게 되면 2015년도에도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31% 사드 때문에 하락을 했을 때 한미약품 같은 경우 기술 수출, 그리고 IoT 관련된 4차 산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중국 긴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주식들은 아모레지나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가 면세점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죠. 자, 2011년도부터 해서 14년도 사드가 15년도 터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대중국 소비주들, 대표적으로 아모레, 그리고 LG생활건강, 화장품이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 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2011년도, 이때 정점을 찍은 것이 자동차, 화학, 정유 같은 거, OCI 같은 거. 이때 제도권에서 제가 있을 때 매일 아침마다 모닝 회의를 할 때 OCI, 폴리시리콘 가격이 얼마가 올랐다, 유가가 얼마 올랐다, 그러면 폴리시리콘이 어떻게 된다, 그거였어요. 회의 주제 내용이. 자, 결국은 지금도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럼 얘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하락을 한 뒤에 상승 전환을 하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바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죠. 자, 중간에 여기서 한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추스리는 기간이 필요하죠.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스리는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도 추스리는 기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 추스리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보통 삼성전자 기준으로 10개월 전후입니다. 부러지고 나서 10개월 전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센트를 과거 삼성전자의 하락률 사이클을 보고 적용을 한다면 지금 현재 25% 빠졌는데 72,500원 기준으로 30% 내지 가장 많이 빠졌던 35%까지 적용을 한다면은 앞으로 여기서부터 고점 대비 5%에서 10% 남은 거죠. 충격파가 나온다면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추스리는 이 과정, 1차적으로 추스리는 가격은 얼마?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8만원 에서 83,000원이에요. 여기서 바운딩을 줬다가 다시 추스리고 또 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그리고 PC, 서버, 이쪽에 수요는 내년에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 주말 동안에 삼성전자 이슈가 하도 되니까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왜 그럴까? 우리 시장 왜 그럴까? 뭐 테이퍼링 때문에 이제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쓸데없는 요리들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뽀그라져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했다? 다른 급등주들이 나왔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뽀그라져서 이거를 추스리는 기간이 필요한 동안에 어떤 현상이 나올까? 그걸 항상 고민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뭐가 될까? 시나리오를 짜고 전략을 짜고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요번에 6월 11일부터 배터리 시리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신흥 SEC라든가 천보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지금 거의 100%를 돌파 육박하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 11일 이후에 양극재를 시작으로 해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렸죠. 전부 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들 삼성전자 할 때. 그죠? 자, 지난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동학개미 운동이 열풍을 불 때 가장 안전빵 종목인 나는 삼성전자 5만전자에 올라탄다 라고 하면서 제 주변 지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게 저라면은 삼성 SDI를 사겠다. 20만원. 그리고 우선주가 약 14만원인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걸 사겠다. 차라리. 그리고 LNF와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주.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를 사놓겠다. 차라리 삼성전자 살 돈으로. 왜? 어차피 전기차는 계속해서 오는 산업이고 삼성전자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르면은 얼마? 100에서 150%잖아요. 그쵸? 근데 얘들은 어떻게 돼? 이제 시장이 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알파죠, 알파. 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는 동안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 지금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연준 의사록 공개가 이제 곧 발표가 되는데 내년 초에 시작을 할 걸로 예상했던 테이퍼링이 빠르면 올 연말 정도 뭐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테이퍼링은 해야지 주가가 올라요. 금리 인상 해야지 주가가 오릅니다. 테이퍼링 안 하면 어떻게 돼? 금리 인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진짜 이 경제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세계 경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은요. 이 테이퍼링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경제가, 대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놨는데, 이제 산소호흡기 띄고 일반 병실로 보내도 돼. 라는 의미예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테이퍼링 계속해서 더 확대를 해? 야, 이거 중환자실에서 더 있어야 되겠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장은. 자, 그러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왔을 때, 지난해 이 큰 유동성 장을 지나고, 이러한 테이퍼링과 금리, 경기의 속도 조절을 해서 더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정책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포지션, 어느 쪽으로 해서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 물론 배터리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죠. 소재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더 가요. 하지만 이렇게 올랐을 때 이 변동성, 이게 마이너스 30%가 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50%가 될 수가 있고, 그 뒤에 여기서 또 수백 프로 갈 수가 있는 게 흐름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약 8분응선은 넘었다고 봐요. 소재주는. 그래서 제가 장비주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얘들이 이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사면 더 좋은 나이스한 그런 포지션이 되겠죠. 자, 제 판단이 틀려서 여기서 80% 8분응선을 넘었는데 100% 찍고 잠깐 조정을 주는 듯 하다가 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저희는 이 대목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왔을 때 다른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것들 초반에 말씀드릴 때 못 찾으신 분들 그 뒤에 순차적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다 더블 나왔죠. 상승률은 거의 다 똑같이 다 가죠. 그거를 쫓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해요. 왜? 리스크 관리까지 되니까. 여러분들 단언컨대 한쪽에 너무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시장처럼 조정은 뭡니까? 변동성이에요. 자, 시장은 이 변동성은 늘 항상 존재를 합니다. 매일같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 이 변동성은 곧 하락이죠. 하락 조정이에요. 하락 조정은 제가 초창기 이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락 조정은 크게 두 개라고 그랬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완성을 해야지 완성이 된다고 그랬죠. 두 개가 충족이 돼야지. 지금 가격 조정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10달 정도 이렇게 머무는 요 시기가 뭐냐면 기간 조정이에요. 이게 충족이 되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BBIG가 급등을 했어요. 지난 해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자, 인터넷은 뭐야? 카카오, 네이버죠. 게임, NC소프트고, 배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이스.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얘들이,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다 쫓아가죠. 신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자, 지금 예탁금이 약 70조, 75조인가요? 70조. 자, 그러면은, 신용이 지금 현재 25조예요.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이 시장을 여기서 더 흔들어 제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루에 3일 결제 반대 매매가 결제를 못해서 나가는 반대 매매가 지난주에 사상 최고라고 했죠. 400억이라고 뉴스에까지 나와요. 근데 이 신용, 담보가 충족이 안 돼서 반대 매매 나오는 이 신용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등을 하는 척하다가 한번 더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우수수 나오죠. 그럼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 붕괴가 돼요. 그때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신용이 많이 들어간 쪽이 상식적으로 어디일까요?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오른 쪽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르는 쪽만 계속해서 쫓아다니니까. 왜? 유튜브나 기타 유료 리딩방이나 그런 데서 전부 다 어떻게 돼? 전부 다 이렇게 빵빵 치고 올라가는 것만, 하루 이틀 빵빵 치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 소개를 하니까 여기에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신용 지르고 담보 잡고 지르고 하면은 결국은 이거 무너질 때 여기서 다 물리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개인의 수급이 떨궈져 나가는 기간만큼 기간 조정을 들어가요.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동안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쪽이 오르게 됩니다. 바이오 여기서 급등했고, 한미약품을 비롯한 4차 산업주가 급등했듯이, 대중국 소비주, 아모레, LG, 면세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10배짜리 급등이 전부 다 이거 10배짜리예요. 이러한 시기에 수급이 이때 당시에 없었으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올라가는 쪽에만 미쳐 있었으니까 요번에도 그러한 게 나올 걸로 보여져요. 언제? 9월, 10월 사이에. 저희는 요번에 6월 11일 날 누구도 떠들지 않았던 배터리, 소재 쪽 전부 다 급등이 나왔듯이 요 시기에 보다 더 큰 게임을 준비를 한다. 자, 그렇다고 지금 현재 투구달에서 소개해드린 뭐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반도체, 장비 몇 개 종목, 얘들 어때요? 지금 현재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 매수 가능한 가격대에 온 것들이 반도체, 장비 쪽이었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미 월등히 올라가 있어요. 월등히 올라가 있는 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저희 투고달 영상을 보고 바로바로 사신 분들은 좋은 가격이 됐을 거고요. 그분들의 영역이고요. 자, 반도체 장비 샀는데 매수해서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가 왔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더 하락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 PC, 그리고 스마트폰, 폴더폰으로 변화되는 때에 이런 재고 조정을 통한 조정기를 거치면서 가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개인 투자들이 많이 몰려 있다면 얘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섹터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9월과 10월 쪽에 윤곽이 나올 걸로 보여져요. 이게 굉장히 큰 게임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종목들을 잠시 점검을 해드리고, 시장 점검을 위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꼭 되돌려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마인드업을 하시고요. 시장은 기회가, 하락은 항상 기회다 라고 마인드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지난주 그 힘든 시간을 2주 동안 지나고 그냥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만 좀 더 열어놓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립니다. 저희 투고달은 모두가 이거다라고 하고서 한쪽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섹터는 절대 소개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의 영역이고요. 좀 더 마인드업을 하셔서 현금을 좀 준비해서 대기를 하고 계시면은 현재 80% 비중의 종목이 지금 이 혼돈의 동안에 이렇게 있을 때도 한 20% 현금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굉장히 큰 준비를 되는 쪽에서 이게 다 커버가 가능한, 그리고 이 커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80%를 소유한 배터리 반도체 저희 투고달 종목군들이 어때요? 또 가겠죠. 그 다음에는 배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요번 조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월요일인데요. 반등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지켜보시면서 보다 더 큰 게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투고달 구독자 여러분들의 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